그 키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지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남들과 공유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절대 지켜. 어쨌든 현존하는 기술로는 도저히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01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왜 해킹당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비트코인이 해킹당하기 어려운 이유. 거래소 해킹은 참 쉬운데 비트코인 자체는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비트코인은 해킹당하기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킹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뭐 여러 가지 거래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뭐 남한테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인 지갑에 잘 넣어놓기만 하면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죠. 그 셀프 커스터디만 잘 하면은 해킹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영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그게 너무 어렵다. 셀프 커스터디라는 게 이 프라이빗 키 또는 뭐 암호키라고도 하고 개인의 지갑에 딱 나오는 그 암호를 내가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아니면은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그 가족들에게 암호키도 알려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내 비트코인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긴 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제대로 관리만 하면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해킹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자, 프라이빗 키, 이 암호키라고도 하고 뭐 시드 구문이라고도 하고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텐데 오늘 그 정의를 제가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01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쌍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갑이라는 걸 우리가 생성을 하면 그 지갑에 페어된 프라이빗 키가 하나 나오고 퍼블릭 키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퍼블릭 키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논외로 할게요.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나온다고 하고 퍼블릭 키라는 거는 마치 계좌 주소와 같아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공유하고 입금 주소처럼 쓰면 된다라고 했죠. 여기로 보내 하면서 주면 돼요. 프라이빗 키는 절대 공유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프라이빗 키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는 내가 절대 지켜 이거여야 됩니다. 자, 프라이빗 키를 오늘은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비트코인 지갑이 해킹당할 수가 없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프라이빗 키는요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0과 1로만 이루어져서 이진수라고 하는 거죠. 프라이빗 키를 랜덤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갑 프로그램이 그냥 랜덤하게 추출해내는 이진수 숫자예요. 예를 들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01000111 01001 뭐 이렇게 쭉 숫자가 이어집니다. 이거를 25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함수로 생성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 쓰는 256비트 키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SHA-256이라고도 합니다. SHA-256이라고 하는 암호 함수 체계를 쓰거든요. 이 암호 함수 체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의 256승계만큼의 지갑 개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256승이라는 거는 2를 256번 곱하는 거죠.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가늠이 안 되잖아요. 2의 256승을 구글에 있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의 77승계 정도가 됩니다. 10의 77승계라는 것도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10을 77번 곱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더니 10의 18승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갑 개수가 10의 77승이었는데 그보다 더 작아요. 전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가 10의 18승계라고 합니다.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물방울이 존재할까? 이것도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대략 10의 25승 정도의 물방울이 있을 거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갑 개수가 이것보다도 많아요. 10의 77승 개수가 있는 거니까 전 세계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방울의 개수보다도 많습니다. 자,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가 10의 78승에서 10의 82승 정도 사이에 있을 걸로 추산이 됩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비트코인 지갑 개수가 10의 77승계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갑 생성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빗 키라는 거는 랜덤 넘버, 이진수로 이루어진 랜덤 넘버인데
2의 256승계만큼 그 개수가 존재할 수 있고 2의 256승계라는 거는 곧 10의 77승이고 10의 77승은 전 우주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랜덤하게 누구한테 지갑을 톡 만들어줬는데 그 지갑의 프라이빗 키는 다른 사람들과 겹칠 일이 아마 앞으로 영원히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SHA-256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해시 함수 방법이고요. 이게 그래서 해시키 또는 해시 함수 이런 이제 암호 함수를 쓰는데 이 암호 함수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깨질 수가 있다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랜덤 넘버 10의 77승이라는 랜덤 확률로 만들어진 어떤 프라이빗 키가요. 계속해서 대입을 해보면 언젠가는 맞을 수가 있잖아요. 랜덤 넘버를 계속해서 컴퓨터가 생성을 해서 매칭을 하다 보면은 딱 맞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진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0101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10진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직렬적으로 0101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복수의 계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10의 77승이라는 희박한 확률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A-256 암호 체계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갑 주소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화면에 보이시듯이 이렇게 생겼죠. 비트코인 지갑의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는 보통 이 문자와 숫자를 섞은 그런 형태로 보이죠. 그걸 헥스 넘버라고 합니다. 33개의 이 문자 숫자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진수를 헥스 넘버, 그러니까 16진수로 변환하면요, 문자와 숫자를 섞은 형태의 이렇게 문자열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10진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헥사 데시멀 투 데시멀 컨버터, 이게 한 사이트예요. 이 rapidtable.com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이 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결국 시드 구문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드 구문은 어떻게 생성되냐면요, 이진수, 제가 랜덤하게 생성된다고 했던 그 이진수를 이렇게 끊어서 11자리씩 끊어서 12개의 그룹으로 배열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긴 숫자였는데 11자리씩 끊어서 12개 그룹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얘부터 변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진수를 이제 16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10진수로 변환을 하면 됩니다. 이 진수를 여기다 넣고 앞에 보여드렸던 이 첫 번째 그룹의 요 숫자만, 이 진수 숫자만 컨버터에다 넣고 10진수로 변환하면 이제 여기는 16진수 변환을 건너뛴 거죠. 원래는 16진수로 먼저 변환을 합니다. 그 과정 건너뛰어서 10진수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진수를 봤을 때 53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538이에요. 그러면 538은 뭐냐? BIP39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의 약자예요. 비트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뜻이죠. 비트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인데 39번째 제안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개발 코드예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따로 없고요. 비트코인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우리 같은 개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커뮤니티에 다 받아들여지면 그게 접목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GitHub이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제안을 올리면 그 제안이 너무 좋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로 반영이 되는 건데, 이미 받아들여진 제안들 중에 39번째 제안이 있어요. 그게 이제 BIP39고 그게 시드 구문이라는 거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은 abandon, 2는 ability, 3은 able, 4는 about 이런 식으로 0단어들을 2048개를 쫙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했더니 538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538번째 그 순서에 있는 0단어가 시드 구문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진수가 있었죠? 그게 538이었어요. 10진수로. 그게 드립입니다. BIP39의 2048개 리스트 중에 538번째 단어가 드립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룹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1234가 되고 BIP39 리스트에서 1234번째 0단어는 올리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12개의 단어가 나오겠죠.
그 12개의 단어의 묶음이 시드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빗 키와 시드 구문은 같은 겁니다.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죠. 프라이빗 키가 2진수일 수도 있고 16진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6진수를 보통 프라이빗 키를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앞뒤만 이렇게 약간 외워놓고 있으면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16진수로 우리가 퍼블릭 키나 프라이빗 키를 표현을 하고요. 지갑 주소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10진수로 변환해서 BIP39에 대입하면 시드 구문이 생성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프라이빗 키는 전 우주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으로 생성된 프라이빗 키가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해킹 당할 수가 없다. 나중에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나오면 그때는 또 아마 역양자 암호학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SHA-256이라고 하는 해시 암호 체계를 쓰는데 그걸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더 새로운 방법의 어떤 암호 함수 체계를 쓰겠죠. 역양자 컴퓨터 학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현존하는 기술로는 도저히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드 구문이라는 걸 이해하자라는 말씀 마지막에 드렸어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라이빗 키를 BIP39라는 걸로 0단어로 변환한 게 결국 시드 구문이고, 그래서 시드 구문 자체가 프라이빗 키이기 때문에 시드 구문도 절대 남들에게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막 카톡으로 막 남들한테 보내고 막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면 언젠가 그분들이 실제 지갑이 없더라도 그 시드 구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탈취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게 키입니다. 키. 말 그대로 진짜 어떤 컴퓨터든 어떤 전 세계에 어디 있던 그 키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지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남들과 공유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절대 지켜, 내가 무조건 절대 지켜를 해야 되는데 좀 불안하시겠죠. 내가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거나 탈취당하거나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영원히 기억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것도 다 요즘 나온 기술들에 보면은, 기술들에 따르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빗키라고 하는 블록사에서 만든 비트코인 전용 개인 지갑을 구매를 했어요. 그게 이제 3분의 2 멀티시그 기술을 활용해서 멀티 시그네처, 다중 서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프라이빗 키를 혼자 가지고 서명을 해서 비트코인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걸 서명한다고 표현을 해요.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는 걸 시그네처, 서명한다. 그게 아니라 두 개의 키 페어가 조합이 돼서 들어갔을 때 서명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키가 총 3등분이 되고요. 그 중에 2개가 맞으면은 이제 지갑이 열리는 형태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3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뭐 내 배우자에게 넘긴다거나,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넘긴다거나 해서 나와 와이프의 키가 조합되면 출금이 가능하게 하거나, 나와 부모님의 키가 조합되면 출금이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부모님과 와이프가 키를 조합해서 출금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멀티시그, 다중 서명 방식 지갑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의 키를,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실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멀티시그 방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직접 시연회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빗키 월렛을 샀습니다. 지금 해외 배송으로 넘어오는 중이고, 한국으로. 되게 감동인 거는 해외 배송비를 안 받더라고요. 그 블록사에서 그 지갑 가격이 150불이었는데 딱 결제 금액이 150불이었습니다. 해외 배송 금액을 안 받는다. 굉장히 좀 착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지갑 하드웨어 월렛이 도착하면 한번 따로 리뷰하는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스마트폰과 그 빗키 육각형 기기와 그 다음에 이 서버가 가지고 있는, 블록사 서버가 가지고 있는 키가 이제 3분의 2 멀티시그 형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직접 시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101 시간, 프라이빗 키에 대한 이해, 비트코인 지갑은 왜 해킹당할 수가 없느냐, 그 이해를 도와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약간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101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